브라보 LX CEO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보인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년 내에 약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 시대가 원하는 융복합형 인재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LX 사장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초 통계학 마지막 강의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귀 분석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94번 문제입니다. 세계 100위 이내의 바둑 선수 중 임의로 35인을 추출하고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선행 회귀식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바둑 선수의 매일 수련 시간은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간 소득액은 평균 2억 800만 원, 표준 편차 4,2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관계수는 양자간의 상관계수는 R = 0.4로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상수값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B1 = R 곱하기 SX분의 SY입니다. 표준 편차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R 상관계수는 0.4라고 했습니다. 0.4 곱하기 SX 매일 수련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가 1.4입니다. 1.4분의 그 다음 SY는 연간 소득액에 대한 표준 편차가 4,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1,200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1,200, 그 다음에 상수값은 이론 설명드릴 때 이런 식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수는 y바 마이너스 이 b1 x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바는 여기서 2억 8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만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800으로 이렇게 적고 마이너스 지금 조금 전에 기울기 1200 곱하기 x바입니다. x바는 6.2 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은 1억 3,36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선행 회귀식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연간 소득액은 기울기가 얼마였습니까? 1200 곱하기 매일 수련 시간 플러스 상수가 1억 3,360만 원.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통계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표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통계 분석 패키지를 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엑셀에서도 이러한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통계 분석 패키지에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 있어서 상수와 부동산 거래지수, 이 X 변수들이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코에피션트, 계수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 표준 편차들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표준 편차들이 계산되어 나오면은 표준 편차분의 계수, 즉 이 값을 이것으로 나누면은 t 값이 나옵니다. 또 이 값을 이것으로 나누면은 2033 이러한 t 값들이 나옵니다. 이 t 값들이 나오면은 이 계산된 t 값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학 뒤에 있는 표에서 그 어떤 유의 확률값, 그 임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 패키지를 활용했을 때의 분석 결과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종속 변수가 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표를 이용해서 회기식을 어떻게 회기식을 구성하느냐 하는 걸 봐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종속 변수가 업무량이니까 업무량 이퀄 상수에 대한 개수가 7.67입니다. 따라서 7.67 더하기 부동산 거래지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개수가 0.9167이니까 0.9167 곱하기 X 부동산 거래지수 이러한 형식으로 회기식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95번의 답은 1번입니다. 96번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가구별 소득 수준과 부동산 보유액을 조사하고 회기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표를 도출하였다. 회기식을 기반으로 소득 수준이 5천만 원인 가구의 부동산 보유액을 추정하시오. 단 소득과 부동산 보유액 조사 단위는 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단위가 억 원이다. 자,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속 변수가 부동산 보유액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일단 이 분석 결과표를 가지고 회기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회기 추정식이 부동산 보유액 이퀄 어떻게 됩니까? 상수 2.115 더하기 8.870 곱하기 소득 수준 그러한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액은 2.115 더하기 8.870 곱하기 소득 수준 이렇게 됩니다. X. 자, 그러면 이러한 회기식이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을 기반으로 소득 수준이 5천만 원인 가구의 부동산 보유액을 추정하시오. 단 소득과 부동산 보유액 조사 단위는 억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단위가 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소득 수준에다가 억 원에 맞춰서 집어넣어줘야 부동산 보유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5천만 원이라 했기 때문에 억 원 단위로 하면 0.5억 원이죠. 0.5억 원. 따라서 2.115 플러스 8.870 곱하기 0.5억 원 하면은 6억 5,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6억 5,500만 원입니다. 97번 문제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X라고 봅니다. X와 대학교 1학년 성적 Y를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회기식을 얻었다. 대학교 1학년 성적의 총분산 가운데 몇 %는 수학 능력 시험 점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기식 자체가 이렇게 이미 구해졌습니다.
y는 0.767, x 플러스 20.55. 그 다음에 여기서 r 값이 0.850 이렇게 나왔습니다. x와 y 사이의 상관 계수가 0.850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1학년 성적의 총분산 가운데 몇 퍼센트는 수학 능력 시험 점수, 즉 y하고 이제 x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y의 총분산 가운데 몇 퍼센트가 x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결정계수에 대한 정의에 관한 거죠. 그죠? r 스퀘어,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계수의 정의가 뭡니까? y 변수의 총분산 분어 x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정도를 변동의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계수 r 스퀘어는 여기에서는 이 작은 r, 즉 상관계수를 스퀘어하면 그대로 됩니다. equal 0.85의 제곱은 0.725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72.3%.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98번 문제입니다.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최소자성법으로 다음과 같은 회기식을 구하였다. 점 5,6에 대한 잔차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기식은 y = 마이너스 2.29 플러스 1.70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점 5,6에 대한 잔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식에 대해서 x가 5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y의 y hat 예측치랄까 추정치 x를 5를 집어넣으면은 바로 마이너스 2.29 플러스 1.70 5입니다. 그러면 y hat은 6.21이 나오죠. 6.21. 따라서 잔차 e는 뭡니까? yi가 여기서 6이죠. 마이너스 y hat입니다. 따라서 잔차 e는 y가 6이고 6에서 조금 전에 구한 6.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0.1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잔차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4번 9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관측 자료에서 구한 회기식 y = 3x 플러스 b가 점 2,5를 지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x 바와 y 바가 각각 x 값과 y 값의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 y 바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 여기가 2,5를 지나니까 x 대신에 2를 y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b 값이 얼마 나옵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기식은 y = 3x 마이너스 1이 되죠. 3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또 x 바 y 바는 바로 항상 이 회기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y 바 = 3x 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9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100번 이상치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치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 집합 안에서 통계학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굉장히 다른 어떤 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다만 단지 자료 집합 내에서 뭐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이상치가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어떤 유의하게 판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자료집합 내에서 다른 관측지들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관측지다. 이건 뭐 아니죠. 2번 자료집합 내에서 다른 관측지들보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 관측지다. 이것도 이상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번 자료집합 내에서 다른 관측지들보다 늘 작은 관측치이다. 이것도 정의에 해당되지 않고 4번 자료집합 내에서 다른 관측치들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관측치이다. 바로 이 4번 이 내용이 이상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기초통계학 20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지금까지 20차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이 강의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토인터넷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0회에 걸쳐서 기초통계학에 관한 간단한 이론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100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자동차, 첨단 로봇, 3D 프린팅 같은 기술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트렌드 기술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 공사는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국토공간정보 사업 영역을 개척하거나 필요한 정밀 공간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새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과 함께 국토공간정보 곳간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 누구나 창업도 하고 돈도 함께 버는 열린 국토정보 장마당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LX 공사는 붕정만리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 출범한 LX호에 동승할 여러분들의 힘찬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통계학 어렵게만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강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한 방송을 보시고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